16일 아침 일하겠습니다. 상원 인사는 전화십니다. 전화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은 아파트죠. 네. 아파트는 투자도 있지만 뭐가 많아요? 실제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떤 상품이 하나요? 좀 전에 여기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제외하고 금융 자산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어느 나라에 가든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자산을 한 군데만 몰빵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부동산 상품을 살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금융적인 지식도 웬만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도 웬만한 금융 지식, 금융 상품 이런 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거고 이게 어떤 상품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약속을 10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분을 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이 상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자,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매우 좋던, 조금 좋던 좋은 쪽의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내가 꼭 아니면 내가는 구입을 안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만하다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입을 안 하고 주변에서 추천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둘 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이제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네. 안 들었는데 네. 이제 IRR이라고 이제 용어가 있어요. 네. 현가 계산이잖아요.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었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40년, 50년 후의 금액은 정말 지금 만 원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예,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거? 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 부장님은 추천을 안 하겠다. 예, 안 하는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는 쪽에 가깝든 하는 쪽에 가깝든 내가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에 어느 쪽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딱 중립이에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냐니까?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나는 이걸 판단을 못 하겠다. 그쵸?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유태인 얘기하면서 유태인의 어떤 습관에서도 우리가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빼올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쏙쏙쏙 빼와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자료들이나 이게 너무 갖다 붙인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유태인이 저렇게 저축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유태인의 습관을 얘기한 거 제가 뭐 이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유태인들이 저축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저축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겠어요? 저축만 잘하면 부자가 됩니까? 내가 저축을 한 달에 1억씩 해요. 100년 동안 저축하면 얼마예요? 한 달에 1억씩 하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1200억. 예, 1200억입니다. 1200억. 근데 한 달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요? 1200억 해도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까? 안 돼요. 저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축. 그리고 모든 비과세 상품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돈 가입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나 비과세 안 받아도 돼. 나 세금 낼게요. 저 한 달에 5천만 원씩 저축하겠습니다.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 작은 돈에서 많은 이유를 갖다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눈앞에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억에 대한 10%면 1000만 원이라 크죠? 100만 원에 대한 10% 어때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만 원에 대한 10% 어때요? 1000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거. 거기서 뭐 프로틴이 높고 낮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결국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게 목돈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런 상품들 보면 어때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 저축성 이런 모든 상품들이 다 금액이 작아요. 금액이 작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 내가 100만 원을 냈다. 100만 원이 다 쌓여요? 아니에요. 100만 원이 다 쌓이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사업비가 빠지고 지금 얘기한 이거는 보험 상품이잖아요. 종신의 성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보험비가 나와요. 그럼 뭐가 빠져요? 보험료에 대한 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낸 돈에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이 다 저축이 된다고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한 50만 원은 저축이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른 데 빠진다니까.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한 7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계속 이 얼마 안 되는 이 돈들이 계속 모이고 거기에 이자 해가지고 겨우 원금 회복되는 게 한 7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앞에서 설명하는 것만 듣고 저게 좋구나 저게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아니 워렌 버핏이 무슨 14살 때부터 신문 배달해가지고 그걸로 돈 신문 배달해가지고 세계 80조가 생겨요? 신문 배달해서? 그거는 저거나 비교해야지. 인디언들이 맨하탄 섬 예전에 팔았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도 안 되는 돈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 물론 물가 차이가 있겠죠. 섬을 3만 원에 팔았다고. 200 몇십 년 전에. 그 3만 원에 판 섬이 지금 얼마예요? 660억 달러인가? 66조 원?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그거를 연 6%? 연 6%짜리 복리 상품에다가 똑같이 그 돈 넣었으면 오히려 그 돈보다 더 커졌어요. 근데 그 처음에 복리 막 10년, 20년은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나중에 금액이 커졌을 때 그 큰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이자에 이자 그냥 다 때려박기 때문에 복리가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들은 다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복리 상품들이. 왜? 큰 금액을 내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워렌 버핏이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하겠다고 한지 아세요? 나는 8살이나 6살 때부터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이 뭘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주식 투자예요. 주식. 여기서 뭐 장기 저축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식을 갖다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자주 한 게 아니라 하나를 샀으면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워렌 버핏 제1투자 법칙. 절대로 원금을 잃지 않는다. 제2투자 법칙. 1투자 법칙을 고수한다. 딱 하나예요.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라도 잃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투자 자체를 안 한다니까.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돈을 불린 사람이에요. 그게 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회사를 선별을 해서 했던 거지 절대로 보험회사라는 다른 전문가 집단, 다른 회사에다 내 돈을 맡겨서 걔네가 불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험 상품이나 은행의 저축 상품으로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딱 한 명이라도 되오라 그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그리고 98년, 99년이 경기가 좋아서 이율이 이렇게 높게 올라갔어요. 97년, 98년도 우리나라 IMF 있었던 연도예요. 제정신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와서 한참 지나서 20년 지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런 상품들이 있었다. 금리가 이만큼 높았다. 그때 넣어놨으면 뭐가 유리했다. 그때 고정금리 12%로 놔뒀으면 어땠다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돈 없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죠. 그때 건물값이고 아파트값이고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돈 있는 사람들 뭐예요? 경매로 나온 거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남들이 내가 망해가지고 이거 싸게 내놓는 거 같다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잡았다고. 누가 저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먹어요. 지나고 나서 그냥 내가 여기서 상품 팔 때 필요한 것만 갖다가 붙였을 뿐이야. 갖다가. 근데 일반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일반 사람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행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뭔가 굉장히 공신력 있고 확실한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 건설사는 어때요?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신뢰도에 있어서.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뢰도 때문에 같은 상품 딱 놓고 봤을 때 여기는 100% 돈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돌아가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
순수하게 은행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려니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자가 아니라 내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은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보험 상품이라. 그게 아니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심히 들었습니다. 왜? 왜 들었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행에서 이 상품을 안 판대요. 왜? 손해가 가서. 손해가 갈까요? 손해 안 가요. 손해가. 어쨌든 여기서 어필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좋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따질 때 굉장히 고객한테 유리한 상품인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제가 듣기엔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금 뭐예요? 점점 계속 금리가 떨어지면서 뭔가 보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축소가 돼요. 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앞으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하셔라 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 지금이라도 하셔라. 이거라도 하셔라. 듣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영업사원이니까 방금 보면서 어땠어요? 와 저거 진짜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상품도 상품인데 내가 이 상품을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서 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 브리핑. 그리고 뭐예요? 9시 약속이 돼 있으면 9시 5분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다 끝내야지. 9시 5분에 들어와가지고 5분이 넘게 화면도 안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저는 거기서부터 좀 기분이 상했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영업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 돈 못 버는 측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저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뒤에 사수가 앉아있고 부사수가 다 하고 브리핑해보고 사수가 좀 도와주고 야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자. 일주일에 이렇게 몇 개씩 잡아가지고 거기서 가끔 이렇게 계약하면 빵 터지면 돈도 좀 벌리고 그래도 먹고는 사는 최소한 중간 이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 뭐예요? 똑같아요. 제가 분양에서 얘기하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보험 팔아도 이렇게는 안 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뭔가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과 상품을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황. 제가 여기를 팔러 왔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알아야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에 메리트를 느낄까를 연구를 하고 와야죠. 그런 거 없이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랑 똑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하철 가가지고 아니면 버스 가가지고 버스에서 이런 설명하면서 2달러, 2,000원짜리 주고 커피 뭐 3,000원짜리 주고 하면 안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만원, 10만원씩 뿌리면서 내 돈 그렇게 막 길바닥에 뿌리면서 영업하면 내 얘기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냐고. 가입은 누가 하겠어? 여기 20명이 있어? 이 사람들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팔 것인가 정확히 각을 세우고 여기 와서 준비된 자세로 제대로 브리핑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른 분양 상담사 똑같은 상황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2차 상품까지 만들어놔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됐어요. 지금 설명이 틀리고 상품에 대한 뭐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해도를 낮추는 건 두 번째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근데 저렇게 영업을 해도 밥 벌어먹고 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분양 상담사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이 떠들고 교육 자료만 딸딸딸 숙지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아니면 유니트만 대충 돌고 팀장한테만 딱 앉혀서 붙여놓으면 팀장이 알아서 꺾으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해도 먹고는 사는 거예요. 먹고는 한 달에 100을 벌든 200을 벌든 어쨌든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요. 발전이 있겠어요? 그 다음 현장에서는, 그 다음 연도는, 그 다음은 그게 뭐예요 그게? 좀 전에 이 사람들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렇게 그룹 세일즈는 많이 해봤겠지, 그쵸? 그룹 세일즈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장비도 있고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보면서 뭔가 이 사람들을 내가 줘가지고, 내가 뭔가 보상을 줘가지고 보상으로 인해서 나한테 집중을 시키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능력이나 아니면 내 상품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이게 뭐예요, 이게? 외우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저 PPT 파일 주면은 제가라도 하겠네요. 한 2시간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유리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상황일지 다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을 세워야죠. 각을 세워야죠. 그 최소한의 노력, 기본,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명지 전화 때 어떻게 해요? 명지에 그 손님들 오랫동안 줄 서가지고 기다리느라고 그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어떤 사람들 에이씨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멘트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이냐 연구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를. 그러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거야. 당연한 것도 안 하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돈 벌 생각도 하지 말라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어도 와, 한 끼 때웠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살 거면 인정이라니까요. 나도 소고기 먹고 싶다, 나도 킹크랩 먹고 싶다. 최용준 대리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많이 먹으니까. 네.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을. 내가 지금 기본도 못하고 있다, 기본을 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가 여기 계신 두 분한테 점수를 준다면 낙제입니다, 낙제. 낙제예요. 가시기는 좀 앉아가지고 제 얘기 좀 듣고 가시라고. 보험상품 오늘 뭐 한 5개, 6개 판 거보다 앞으로 인생에 훨씬 도움될 테니까 앉아서 좀 얘기 좀 듣고 가시라고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늘 이야기하는 기본을 해야 된다, 기본. 그 기본이라는 게 언뜻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는 그 기본의 기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채워야, 제가 생각할 때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 그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거면 뭐하러 여기서 일을 합니까? 주말에 일하고 지방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일을 하는 가장 주요 목적인 돈에 대해서는, 금전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내 주변 다른 친구들이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고 생활해서 월급 한 200에서 300 받는다. 그럼 최소한 그 2배는 벌어야죠. 내가 포기하는 것들 생각하면 최소한. 퇴직금 있어요?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소득 증빙이세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 있잖아.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 부모님, 내 친척, 내 주변 사람들이 뭐를 해요? 안정된 직장을 더 위로 치지 절대로 이런 영업직을 위로 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모두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일반 월급쟁이의 2배에서 3배를 해야 그냥 평타인 거예요.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이 일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 뭐하러 이걸 해? 그냥 월급 받으면 되죠. 근데 이 일을 하겠다? 최소한 그만큼은 하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연봉 1억이에요. 최소한 1년에 1억 정도는 벌어야 이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밑으로? 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딴 일을 해라. 근데 이거를 오늘 처음 출근한 사람한테 연봉 1억 못 찍으면 때려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아는데 내가 1억을 찍어요.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주고. 그쵸? 그래서 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고 교육을 하는 거고 아침 조회를 하는 때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마인드를 일단 딱 잡으시라고요. 최소한 내 목표 얼마? 그럼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그럼 이 현장에서 계약 한 달에 몇 개? 그러면 일주일 평균 몇 개? 몇 개 계약을 쓰기 위해서 몇 명을 불러야 되고 내가 삐끼치면 하루에 몇 명을 데리고 올 수 있고 TM하면 일주일 평균 몇 명이 나오고 철저하게 데이터화 하시라고요. 본인이 내 능력에 맞춰서. 나는 1시간 TM하면 약속 하나 잡더라 평균적으로. 나는 10시간 TM하면 약속 하나 잡더라 평균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그것도 안 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아 저는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아 저는 돈이 안 벌립니다. 저는 상담을 못하겠습니다. 막상 롤플레이 해봤더니 어렵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되죠. 일단 내가 수영을 하고 물에 뜨고 호흡이 돼야 그 다음에 기록을 단축을 시키든 더 멀리 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니까 시작하자마자 나는 기록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뭔 기록이야 기록은. 일단 물에 뜨는 게 우선이지. 그 다음 물에 뜨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야 안정적으로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체력 훈련도 같이 하면서 뭔가 기록 단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기록 단축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본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그 기본만 딱 하면 제가 말하는 기준 연봉인 1억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나 기본인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급여소득자 상위 1%의 소득이 1억 3,500이랍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내가 1억 3,500 벌면 100명 중에 1명이에요. 100명 중에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 쉬워요? 여기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어우 몇 번 해봤나요? 1등이요? 네. 전교 1등 한번 했어요. 전교 1등 해봤다고요? 네. 혹시 학교가 섬? 학년 2명 뭐 이런 거. 전교생 몇 명이었어? 모르겠습니다. 아 흔한 전교 1등 했을 때 전교생이 몇 명인지 모른다. 최진이 형이 몇 번 해봤어요? 아이돌 한 3번 해본 것 같아요. 3-4번 해봤어요? 한 반이 몇 명이죠? 저희 때만 해도 한 40-50명 됐거든요? 여기가 40명. 그래요? 40명 정도? 그 40명에서 1등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반에서 1등 하면 어때요? 제 공부 진짜 잘하는 애예요. 진짜 잘하는 애. 2개 반, 3개 반 놓고 그 중에서 1등 한 명만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훨씬 더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노아는 1등 못 해봤죠? 네, 하고 싶었나요? 하고 싶었습니다. 윤대리님 네. 1등 해봤어요? 뒤에세요. 앞에서 1등 하고 싶었나요? 아니, 아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근데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제가 서울대 나오고도
돈 못 버는 사람들 몇 명 봤습니다. 봤어요. 무조건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 잘 벌지 않아요. 우리 이런 놈들이가 뒤에서 1등을 했을지언정 돈도 뒤에서 1등을 하는 거라고 이게 똑같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식으로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인 이유는, 여기 모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돈. 머리가 좋으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르게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은 영향이 끼쳐져. 속도를 더 빠르게 내면 더 빠르게 낼수록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단 가정이 붙어야죠. 방향이 맞았을 때. 방향이 어긋나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에서 더 멀어져요. 내가 열심히 뛰면 뛸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요. 내가 빠르게 뛰면 뛸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게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빠르게 잘 뛰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방향이 틀렸으니까. 반대로 방향만 맞으면 돼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느리게 가더라도 어쨌든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왕이면 빠르게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적어도 점점 멀어지거나 점점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 이 기본, 이대로만 가시면 무조건 돈 버는 길입니다. 분양에 있어서. 물론 분양 아닌 다른 어떤 걸 제가 한다 해도 저는 돈 버는 방법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가정하에. 자, 근데 우리는 분양을 하고 있네요. 분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뭔 하지 마라, 뭔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다 제가 직접 또는 팀장님을 통해 가지고 전달, 그리고 교육까지 하면서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본. 이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기본만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만 하더라도. 그냥 기본만 하자는 거예요. 기본만. 기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 단축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전체 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팀장 회의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왜? 팀장님들 어떤 분들이에요? 기본 이상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 이상. 기본기가 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록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더 듣고 싶다. 뭔가 분명히 저 사람이 보는 세상이라는 거는 다른 면이 있을 거다. 기본을 하고 나서 오십시오. 같이 대화 나누시게요. 재미없습니까, 김 팀장님?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습니까? 얘기 나누고 생각하는 그런 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결국 발전했다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나 자신한테 도움이 됩니다. 기본을 합시다. 기본. 아시겠죠? 네. 금일 9호는 노동교 과장이 하겠습니다. 구호를 하실 때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금일! 오늘!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야! 기본에! 충실하자! 화이팅! 제 멘트 욕심내지 말라 했죠? 기껏 욕심내서 얘기해놓고 선창이 뭐였지?